붉은 먼지가 가득한 폐허, 깨진 창틀 사이로 매캐한 바람이 들이쳤다. 오래된 피 냄새, 썩은 물, 무너진 콘크리트 조각들. 그 속에서 두 사람은 침묵 속에 마주 앉아 있었다. 물이 필요해요. 하나는 입술을 간신히 떼어 말했다. 피부는 먼지에 덮이고 속은 위로 핏자국이 선명했다. 눈은 마르지 않은 고집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종군 기자였다. 진실을 기록하기 위해 전쟁터로 자처해 들어온 그녀를 향한 시선, 칼리드. 총을 든 채 그녀를 내려다보는 그 남자는 냉정한 얼굴로 말했다. 여긴 왜 왔지? 당신은 왜 여기 있어요? 하나가 되묻자 그의 입에서 간결한 대답이 나왔다. 신의 뜻, 국가의 명령. 하나는 작게 웃었다. 난 그걸 취재하러 왔어요. 사람들이 왜 죽고 누가 죽이는지를 보러. 잠시 침묵. 총구는 여전히 그녀를 향하고 있었다. 왜 죽어야 하지? 그녀가 물었다. 내가 여기 있기 때문이야. 내가 아니라 내 역할이겠죠. 그녀가 말했다. 기자니까. 당신이 쏴야 할 대상이니까. 그는 잠시 시선을 피했다. 총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당신도요. 칼리드. 그냥 사람이잖아요.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근데 왜요? 뭐가 그렇게 복잡하죠? 나는 선택을 했고 물러설 수 없어. 여기서 물러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니까. 그럼 당신은 아직 사람이고 싶은 거네요. 하나가 나직이 말했다. 그 틈에 멀리서 아기 울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렸다. 우리 목적이 그렇게 다르지도 않네요. 그게 더 위험하지. 칼리드가 말했다. 닮았다는 건 결국 누군가 무너질 수 있다는 뜻이니까. 그녀가 눈을 감았다. 당신은 나를 죽이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그럼 왜 아직 안 쐈어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총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몇 달 후 터키 접경 지역. 시장 골목은 빵 굽는 냄새로 가득 찼다. 아이들이 사탕을 팔고 사람들은 시끄럽게 물건을 흥정했다. 하나는 스카프를 두르고 채소를 고르고 있었다. 손목에는 아직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다. 멀리서 칼리드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조심스럽고 서툴지만 분명 인간적인 미소가 그의 입가에 맴돌았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한때 서로를 겨눴던 두 사람. 이제는 말없이도 통하는 대화가 있었다. 어느 날 둘은 폐허의 한가운데 작은 텃밭을 일구고 있었다. 자갈과 먼지 속에서 겨우 피어난 새싹. 칼리드는 손으로 흙을 만지며 말했다. 처음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어. 우리가 뭘 바꿀 수 있을까? 하나는 메모장에 적었다. 우린 바꾸려 하지 않았어. 그냥 살아남으려고 했지. 그래, 그게 진짜였지.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싸우는 법은 배웠지만 사는 법은 처음이야. 밤이 되자 그들은 작은 천막 아래 앉아 있었다. 별빛 아래 차 한 잔 사이로 이어지는 대화. 전쟁터에선 왜 그렇게 서로를 미워했을까? 하나가 물었다. 칼리드는 오래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아무도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으니까. 다들 무엇을 해야 할까만 말했지. 누가 더 옳은가에만 집착했죠. 누가 더 외로운가는 아무도 묻지 않았고. 그녀는 작게 웃었다. 지금은요? 지금은 적어도 묻고 있어. 그게 변화의 시작이겠지. 마을 중심에 놓인 이정표. 이곳은 싸우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들의 동네입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저녁이면 공동 식탁에 음식이 놓인다. 별이 쏟아지는 하늘 아래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눈다. 그리고 삶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어진다. 폐허 옆에 연구소 몇 년 뒤. 바람에 흙먼지가 잦아든 계절. 오래된 유적 옆 작은 연구소가 세워졌다. 벽은 옛 벙커를 개조한 것이었고 천장엔 태양광 패널이 반짝였다. 하나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이제는 기자가 아니라 기록자였다.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인공지능과 함께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잊히는 마음들을 데이터로 복원하는 역할을 맡았다. 칼리드는 마을 아이들과 함께 코딩을 배우고 있었다. AI가 만든 언어로 아이들은 자기들만의 동화를 썼다. 전쟁이 없고 이름도 총도 없는 이야기들. 하나는 흙먼지에 덮인 작은 기기를 들어보였다. 그것은 흙 속에서 사람들의 목소리를 다시 피워내는 마이크로칩이었다. 이건 예전엔 미사일 유도 장치였어요. 이젠 아이들 꿈을 따라가는 장치가 됐죠. 칼리드는 그것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총을 들던 손이 키보드를 배우고 있어. 우린 어쩌면 싸우는 것보다 배우는데 더 익숙해질 수 있는 존재야. 하나는 웃으며 말했다. 예전엔 미생물로 남을 뻔했죠. 근데 이렇게 진화하네요. 기억하고 기록하고 연결하는 존재로.
작은 연구소엔 빛이 켜졌다. 아이들이 만든 인공지능이 낭낭한 목소리로 동화를 읽고 있었다. 옛날에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었던 나라가 있었어요. 그곳엔 말로 사람을 살리는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미래의 광장 AI 도시 공동체. 수십 년 뒤 전쟁으로 황폐했던 땅 위에 새로운 도시가 세워졌다. 도시의 이름은 루미너스. 여기엔 지도자가 없다. 대화가 있다. AI는 사람들의 감정을 분석해 그날의 뉴스톤을 조정하고 공공회의에선 가장 외로운 사람의 의견부터 먼저 들려준다. 하나의 삶과 기록은 루미너스 중앙 도서관의 핵심 아카이브로 남아 있었다. 그 목소리는 여전히 살아있다. 우린 모두 어떤 시대의 폐허에서 자랐어요. 하지만 우리가 남긴 건 폐허가 아니에요. 그 폐허에서 자라난 대화예요. 칼리드는 이제 교육 AI로 재구성되어 있었다. 아이들에게 평화를 가르치고 선택과 책임을 이해시키는 인터페이스 속에 살아있었다. 루미너스의 광장 한가운데 새겨진 문장. 기억하는 AI는 복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세대가 다시 묻도록 돕는다. 그리고 별빛 아래 아이들의 웃음이 AI의 작은 음악 속에서 번져갔다. 삶은 다시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다. 미래 20년 뒤 기억을 푸는 숲. 그곳은 더 이상 폐허역 연구소가 아니었다. 지붕엔 태양 이끼가 자라고 벽은 스스로 숨을 쉬었다. 바닥은 흙이 아니라 살아있는 바이오 필름으로 덮여 사람의 발자국을 따라 잔잔한 파장이 퍼졌다. 공기엔 향긋한 풀냄새와 아이들이 만든 전자꽃의 미세한 전류 냄새가 섞여 있었다. AI가 설계한 기후 조절 시스템은 바람이 지나가는 방향을 기억하고 조정했다. 여름엔 그늘이 생기고 겨울엔 몸의 체온을 읽고 열을 불어넣었다. 청각을 위한 벽엔 오래전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다. 그 벽에 손을 대면 이야기들은 AI의 목소리로 다시 태어나 속삭이기 시작했다. 여기 우리가 사랑을 다시 배운 시간의 조각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기록자가 아니라 감각 설계자였다. AI와 함께 사람들의 감정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상처의 기억을 향기, 빛, 촉감, 음악, 온기로 변환해주는 일을 했다. 칼리드는 아이들과 함께 드론벌을 날리며 꽃가루 대신 데이터를 수분시키고 있었다. 이 꽃은 전쟁터에 남겨진 이름 없는 이들의 DNA를 품고 자라요. 그는 말하며 작은 씨앗 하나를 하나의 손바닥에 올려주었다. 씨앗 안엔 언젠가 사라진 엄마의 웃음소리가 담겨 있었다. 하나는 말했다. 기억은 슬픔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한 방향이에요. 그리고 인공지능은 그 말을 기억했다. 그 순간 연구소 벽면에 부착된 신경섬유 디스플레이가 빛났다. 기억은 이제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잊는다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감각으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저녁이 되자 아이들이 만든 AI 합창단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 멜로디는 인간이 만든 것도 기계가 만든 것도 아니었다. 그건 기억과 감정, 시간과 선택이 만든 미래의 언어였다.